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플러스 0.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플러스 0.87%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등을 하였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오늘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연일 매수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소폭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1.6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고 장 막판까지 상승세가 유지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2.4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1%대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2% 이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어제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오미크론 관련 연설에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미국은 절대로 다시 한번 재봉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연설은 지난번 11월 30일 날 연설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물론 지난번 연설과 약간의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예산 법안이 다시 한번 통과될 수 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사회복지기금 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나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3조 5천억 달러의 보조금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2조 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예산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 하락했던 테슬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4.29%나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번 사회복지기금에는 기후변화 자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너무한 게 미국 증시의 전기차 관련주와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주전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0.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대주전자 재료는 어제도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자 아침에 플러스 4.49%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보시면은 장 초반 딱 6분 동안만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쭉 빼버리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꼭대기에서 또 공매도를 치고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를 빼버렸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매수를 해도 상한가를 말기보다는 쟤네들이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치고 빼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 적이 없고 상한가 근처에서 항상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한쪽 주체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상한가를 못 마는 경우가 허다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한가는 못 말아도 괜찮아요. 왜? 요즘은 주식들이 상한가를 가봤자 갭이 막 10% 가까이 뜨거나 다시 한번 막 점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자,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는데 아침 시가가 얼마죠? 예, 마이너스 0.93이에요. 심지어 이 녀석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이 많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잘 못 말고 결국에 종가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번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쫄려서 다음날에 상승이 나와도 본전 오면 팔아버려요. 자,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고 본인들이 찌라시를 돌렸어. 예를 들면은 이 회사가 어디하고 합병을 한다, 뭐 투자를 한다, 투자 지원을 받는다, 이런 찌라시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고 장중에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다. 그러면은 지네가 상한가를 만들어. 하지만 그냥 테슬라의 주가가 미국에서 막 급등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로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외국인 투자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종목으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못 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20%대 급등은 나와도 종가의 상한가를 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이 항상 10%가 넘고 우리 사주라던가 스톡옵션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막 이런 급등하는 종목을 진짜 잡고 싶다, 그럼 종가 동시호가 때 잡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끝까지 고가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올렸던 상승분을 전부 다 빼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 나왔을 때 동시호가에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가장 좋은 구간은 2, 3일 정도 신용이라던가 미수 물량을 다 떨궈버리고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준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막 20% 급등이 나왔다. 그 다음날 한 이 정도까지 빠져.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한 이 정도까지 빠져.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없다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해볼 만도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다리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코이즈처럼 돌연변이 종목 하나 얻어 걸려서 계속 점상 가거나 계속 급등 나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렇게 위험한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람들이 코이즈 같은 종목을 잡으려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인터행 같은 경우에는 환기 종목을 탈피했다는 소식 때문에 코이즈처럼 갑자기 이렇게 어제 21% 가까이 갭이 떴고 바로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29% 상한가를 찍었다가 바로 뺐어요. 근데 뺀 시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장 초반이 아니에요. 장막판 몇 분을 남기고 이렇게 뺐습니까? 장막판 40분을 남겨놓고 상한가에서 하한가 이상을 뺐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1%를 뺐으니까 하한가를 맞은 것보다 오늘 더 큰 하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가 여러분 정말 위험한 매매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상한가를 못 간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존 차트에서 상한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종목들은 그 다음번에도 상한가를 못 가거나 혹은 상한가를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배터리 관련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연저점을 갱신하면서 마이너스 2.6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아침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잠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플러스 0.47%까지 상승이 나오고 바로 이렇게 폭포수가 나왔는데,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 연저점을 갱신 중인데 이제는 60만원 사나이 테스트를 한번 하러 가야 될 것 같네요. 물론 바로 60만원을 찍으러 가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반등을 주면서 60만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 여러분 테슬라의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약 0.8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마 내일 테슬라의 주가가 내리면은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악재는 크게 반영을 받고 호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받지 않거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10.5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전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9월달부터 11월달 매출이 33%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23억 달러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와서 이렇게 10%대 급등이 나왔지만, 한국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된 날은 플러스 3%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합 5%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죠. 물론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연일 이렇게 순매수 중입니다.
이 매수세가 여러분 배당 결산일까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면은 한국의 코스피도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3일 전 영상에서 한국의 산타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한국의 코스피 산타랠리는 현재 산타가 모더나 백신을 맞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돌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누돌프가 산타 추모 기간이라고 해서 1월달 전까지 이렇게 계속 주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프리마켓 시간의 단일가는 약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오늘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군요. 일단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0%가 상승이 나왔으나 어제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먹튀를 했고, 그나마 사모하는 사모펀드와 투신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투신과 사모는 단타 전문이기 때문에 내일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걸 알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벌써부터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SF의 반도체를 매도했죠.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번 패턴이 똑같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격이 크게 올라. 그럼 따라가는 척 하다가 지 혼자서 빠져. 근데 빠지는 폭이 상승했던 폭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고점을 터치하러 갈까 오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5% 올랐을 때도 봐봐, 그냥 3분도 못 버티고 그냥 쑥 빠집니다.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초가의 갭이 빵 떴을 때 공매도를 제대로 쳤다라면은 3% 이상의 수익을 거뒀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 크게 상승이 나왔던 러셀, 이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0.8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매수 주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었죠. 자, 러셀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주면서 이렇게 SK 하이닉스 관련 주식인데 보시면 윗꼬리 전문가입니다. 단 한 번도 양봉이 꽉 찬 B컵, 아니 꽉 찬 양봉으로 마감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미쳤을 때 한 번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꽉 찬 양봉이 나왔지만 지금은 뉴스가 떠가지고 상승이 나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그냥 무더기로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한번 빵 쏘지만 떨어질 때는 진짜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거래량을 너무 믿지 마세요. 12월 16일 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왔으니까 또 한 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럴 때 보세요. 6,000원 찍었을 때 거래량 이만큼 터졌어. 근데 그 뒤로 올랐나요? 안 올랐죠. 이거는 여러분 이날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날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고 이 음봉을 두 개 합치면은 요 거래량과 똑같기 때문에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간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한 번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거나 뭔가 반도체 쪽에 호재가 지금 터져줘야 되는데, 러셀은 코스닥 반도체 중에서 4등 정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와도 크게 상승이 안 나와요. 그나마 오늘 코스닥 반도체주에서는 테스가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이런 찌라시가 뜨면서 보시면 저 공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저점에서 다시 확 올라오거든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 실적을 보셔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당기순이익이라던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테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떠나서 주식 자체가 한번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기본 일주일이야. 여기서 양봉에서 추격 매수 들어갔어. 그러면은 상승했던 모든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지난번 고점 맞는다? 그럼 또 일주일 쉬어. 그 다음에 또 다시 출발했다가 또 일주일 쉬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쉬고, 이게 사이클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 올라갔을 때도 1, 2, 3, 4, 5 자 거래일수로 일주일 동안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쑥 빠지더니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어.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1, 2,
번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가나 싶었더니 에이 3% 정도 상승하고 오늘도 1.96%밖에 안 올라서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돌파했는데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루에 막 10%씩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들시들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9.08%까지 잠깐 올랐다가 반 이상을 빼버렸어요. 자, 상승도 보시면 아침에 잠깐 3분 동안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쑥 빠지고. 자, 근데 여러분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은 11월 달부터 보시면은 아침에만 잠깐 쏘고 빠지는 아주 조루 같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조루 같은 종목이어도 아침에 뺐다가 오후장에 말아 올리는 이런 미라클적인 모습도 보여준 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보시면은 12월 1일에도 이렇게 오후장에서 갑자기 미친 듯한 슈팅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도 1시 35분에 갑자기 위로 뿅 쏘길래 드디어 가나 싶었는데 가나 초콜릿이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한미 반도체도 오늘 마이너스 0.28% 하락으로 마감되었으며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양 매도가 나왔는데 확실히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반등이 나와도 같이 상승이 크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3% 오르면은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5%에서 10% 가까이 올라주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 관련 코스닥 주식들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연말까지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냐? 이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오히려 안 좋을 거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KC텍이라던가 KC라던가 이런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오늘 모두 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종합주가지수는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환율이 다시 한번 1200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현재 환율은 1192원이에요. 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퍼진 다음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통화수합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수합이 올해 말에 종료가 됩니다. 물론 통화수합을 연장할 수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연장을 거부했고 한국 측에서도 지금 외화 보유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1200원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이렇게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죠. 물론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형주에는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침에 멋모르고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손실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개장되자마자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로봇 관련주부터 출발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시간에 다닐까 해서 익절한 로보는 이렇게 아침부터서 시간의 매수 잔량이 장난이 아니었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에 다닐까 해서 가장 많이 오른 로봇 관련주는 로보티즈였고 로보티즈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11%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로보티즈를 매도를 했거든요. 자, 로보티즈를 보시면 장 초반 10분 동안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이렇게 40분간은 쫙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짧습니다. 딱 10분 동안만 여기 상승 나온 다음에 바로 다 빼버렸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21,000원을 뚫을까 말까 정말 고민이 되는 순간인데 보시면은 오늘 결국 21,000원을 못 뚫었습니다. 어제 고점이 21,250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뚫는다고 생각하고 미리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850원에 전량 매도를 했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던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간에 다닐까 해서 4,600원에 던졌던 로보 같은 경우에는 짠! 오늘 마이너스 0.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로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절대 들어가지 마라. 가봤자 4,700원이다. 4,860원 절대 못 뚫는다. 왜? 얘는 1등주가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외국인이 매수했다라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짠! 마이너스로 마감.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보는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갭이 뜨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 나온 종목 개인이 샀어요. 위지익 스튜디오 개인이 매수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5.62% 상승 나왔고, 자,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6.08%가 상승이 나왔고 초반에는 이렇게 상한가도 갔습니다. 하지만 매수 주체를 보시면은 개인이죠. 반면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한 모트렉스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 갔습니다. 하한가를 간 이유가 있어서 하한가를 갔는데 모트렉스는 하한가를 간 이유가 바로 TMC와 4,479억 원의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뉴스 때문입니다.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그렇게 건실한 회사가 아닌데 지금 공급 계약 해지하는 거는 지난해 매출액의 126%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모트렉스 급등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큰일이 났죠. 자, 오늘은 애플카 관련 대장주 LG이노텍이 아침부터 또 움직이면서 장 초반부터 인포뱅크, 라닉스 등이 이렇게 막 상승이 나오면서 움직였습니다. 라닉스는 애플카 관련주 3등주인데 1, 2, 3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까지 나쁜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1등주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13.40%로 마감이 되었고 4등, 5등주인 모트렉스라던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초반에 잠깐 4%대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냥 꼬그라졌죠.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얘는 11시 15분까지 슈팅이 나왔어요. 아니 정말 신기하게 다른 애들은 이렇게 9시 초반대 쭉 빠졌는데 이 종목은 인포뱅크가 그렇게 큰 움직임도 안 보였는데 지 혼자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하더니 바로 빠지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갑자기 급발진하는 종목들 진짜 조심하세요. FSN 아침에 막 15% 가까이 이렇게 상승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종가가 얼마야? 마이너스 0.87%야. 아니 이게 뭐야? 아침에 그냥 빵 띄우더니 그냥 밑으로 하방부에 빵 꽂고 SFA 반도체 이렇게 시장가로 팍 매수 들어온 거 보고 아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금 SFA 반도체 사는구나 가자 하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물려버렸죠. 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드디어 반등 나오네. 어제는 개미 털기였구나 가자 하고 아침에 급발진했다? 그럼 오늘 최소 마이너스 3% 이상의 손실을 봤죠. 자,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 오늘 상당히 무서운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판 다음에 오른 종목 하나도 없어. 자, 첫 번째 한국 BNC.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 한국 BNC를 여기서 사서 여기서 바로 팔고 나갔거든요. 야, 근데 팔자마자 밑으로 하방부에 찍었어. 물론 아모센스 같은 경우엔 제가 쫄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밑으로 내려 꽂길래 여기서 팔고 그냥 나갔는데 제가 팔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왔지만 종가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왔죠. 자, 이월드 같은 경우는 제가 판 가격보다는 더 올라왔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다 빠졌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잠깐 저렇게 짤짤이 형식으로 매도를 한 다음에 전부 다 공매도로 바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수가 여러분 2시 50분에 착 빠지는 걸 보고 다 전부 다 공매도로 체인지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진짜 지금 주식시장이 무서운 게 코스닥이 2시 50분까지 갑자기 슈팅이 나오니까 우리 산업홀딩스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려는 조짐을 보여주다가 어때요? 갑자기 밑으로 빼버려. 몇 프로 뺐다? 자, 여기가 지금 몇 프로예요? 21%에서 13%까지 뺐으니까 마이너스 8%를 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공매도를 칠 때는 이렇게 갑자기 막 지수가 오버슈팅이 나올 때 이런 지점에서 공매도를 쳐야 돼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제 오버슈팅이 나왔고 오늘 장중에 계속 미국의 야간 선물은 하락 중이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다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 급등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다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빼고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시 올리느냐 아니면 밑으로 빠지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3일 동안 빠진 다음에 이렇게 잠깐 반등이 나온 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시 이 정도 빠지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저는 공매도로 베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과 다르게 지금은 여러분 공매도를 비중 100%를 못 넣겠어.
자,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종목에 공매도를 쳐가지고 한 달 동안 수익금이 40%가 넘게 발생이 되었어요. 비중 풀로 때렸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넷게임즈처럼 어떤 주식이 합병을 하거나 큰 호재가 나와서 갑자기 점상을 가거나 상한가를 말아버리면은 상한가에서는 공매도가 상환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점상 가고 그러면은 연말에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위메이드도 썬데이 토즈를 인수하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 연말에 갑자기 어떤 회사가 무슨 회사를 합병한다 인수한다 이런 게 계속 나와가지고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주 크게 들더군요. 그래서 공매도도 분산으로 나눠서 여러 개를 쳐놨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액 제한이 있으니까 몰빵을 안 하면 또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상한가가 7종목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무분별한 상한가거든요. 자, 보시면은 GSE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렸어. GSE가 저렇게 상한가를 간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지금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이 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대성에너지와 GSE가 저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주도주들은 다 장 막판에 올라왔어요. 장 막판에 갑자기 화이자 관련주가 무더기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다? 식약처에서는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 국산 치료제 관련주 일동제약은 오늘도 마이너스 3.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일동제약은 3만원을 지지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KPS 생명과학 화이자 관련주죠. 이 주식이 뭐 지금 상한가를 갔다? 에이, 이 주식은 지금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34,000원까지 갔던 KPS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5번 가도 본전에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랩지노믹스 같이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급등 나와도 차트를 길게 볼까요? 역배열 종목이라서 상승폭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역배열 종목들은 지난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세만 잠깐 표출하고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관련 2등주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8.26%가 상승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제일약품은 여러분 무려 11만 9천원까지 올랐던 주식이라서 이거 지금 크게 못 가요. 와, 그리고 여러분 어제 손절했던 포스코엠텍 제 평단가가 여러분 7,940원인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봐봐 8,050원 올라왔어. 와, 어제 손절했는데 하루만 버텼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이렇게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등 중이었는데 내일 어차피 한국 증시 갭이 뜰 확률이 높은데 손절해도 내일 손절해야지 이렇게 손절을 늦추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 증시가 지난주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척하다가 종가가 하락으로 마감되면은 2%에서 손절할 거를 막 5%, 6% 손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손실률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말 다행인 건 포스코엠텍이 오늘도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8,000원이 이렇게 돌파가 됐을 때 또 들어갈 뻔했으나 잠깐 상승 나오고 포스코엠텍은 급락이 나와서 오늘은 정말 다행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율이 1200원대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이 12월에 종료가 되는데 환율이 다시 1200원대에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가죠.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매일매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동을 꼭 잘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번 연설과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번과 똑같이 급등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었죠. 다우와 나스닥이 급등한 다음날 거짓말처럼 다음날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장은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잠깐 급등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 하락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